안녕하십니까. 자, 어법에 맞는 표현 네 번째 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션이죠, 그죠? 어법에 맞는 표현 종합형이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종합형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배워 오셨던 부분들 중에서 일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앞에 나왔던 부분들하고 막 섞여 있는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또 따로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바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법에 맞는 표현, 종합형 문제가 되는데 발음 표현 찾기라는 부분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너 선생님 빨리 오래. 그런데 이 오래가 틀렸단 말이죠. 왜 틀렸을까? 자, 오래는 자, 오는 건 누가 오는 거예요? 너가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라고 하신 건 누구예요? 선생님이 하셨죠. 그 선생님을 높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선생님께서 빨리 오라고, 원래는 오라고 하셔가 맞습니다. 하셔. 오라고 하셔. 근데 이 중에서 고하셔를 빼가지고 고하를 빼가지고 오라셔 이렇게 합칩니다. 선생님께서 더 빨리 오라고 하셔. 그래서 오라셔가 맞습니다. 오라셔. 그 다음에 리보손과 리소점은 좀 틀린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른 거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랑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줄게. 자, 시킨다는 얘기는, 자, 내가 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 비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 친구 한 명 소개시켜주라고 할게. 시켜주라고 명령할 거야. 그러니까 시킨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소개팅 시켜주는데 비서한테 시키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소개팅 시킨다, 소개팅 시켰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개팅을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소개해줄게가 맞습니다. 소개해줄게, 소개할게, 내가 소개하는 거죠. 내가 소개해주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소개해주는 겁니다. 이게 내용상 안 맞죠. 물론 소개시켜줄게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서가 있으면 돼요. 그럼 비서라고 써줘야 된다.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키라고 비서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계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계시다는 말씀을 직접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은 직접 높일 수가 없고 있으시다 이렇게 써버리면 있으시다 할 때 이 시자는 누굴 높일 수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교장 선생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 높임법이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높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장 선생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도 사실은 교장 선생님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있으시다 할 때 시자는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깨끗이. 자, 여기 막 얼룩이시네요. 얼룩이셔. 자,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건강하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뭐가 안 되죠? 명령형이 불가능합니다. 명령형 안 됩니다. 형용사는 건강하세요는 안 됩니다. 건강하세요는. 이게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바꾸면 뭐가 돼요? 건강하게 뒤에 동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내세요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놓으세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강하세요는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날다에서 왔습니다. 날다와 뭐예요? 가다를 합친 겁니다. 날다와 가다를 합치면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날다와 가다를 합칠 때는 이 중간에 가다 이렇게 되면 보다 가다 그러니까 마가보다 이럴 때 아자 이게 연결형 어미라 그러는데
날과 가다를 아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맞습니다. 날아가다. 날아가다가 맞고요. 이 영화는 매우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봤는데 자기 기분을 모르면 되나요? 자기가 보고서 자기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기분을 자기가 추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영화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좋고요. 이 영어식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영어 때문만은 아니고요. 한국어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 선수의 장점은, 자, 여기는 주어가 장점입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은 장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것이다.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굳이 장점이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 이런 경우는요, 기간이라는 단어랑 동안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복. 그래서 중복된 경우는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빼든 동안을 빼든. 방학 기간 또는 방학 동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요즘 같은 때는 자주 공기를 환기시킨다. 자, 공기나 환기할 때 이 기자가 같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와 공기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서요. 이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자주 공기를 바꿔줘야 이렇게 하든가, 또는 요즘 같은 때는 자주 환기를 시켜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이나 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이런 거는 뭐가 문제냐면, 용감한 게 그가 용감한 건지 아버지가 용감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두 개가 됩니다. 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뜻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용감한을 끊어 주시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렇게 용감한을 여기다 끊으면 그가 용감해지고요. 또는 여기에다 끊으면 아버지가 용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렇게 끊느냐, 아니면 용감한 그의 아버지 이렇게 끊느냐의 방법에 따라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근데 뭐 이제 끊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거보다는 틀린 것을 찾아라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는 비교 대상이 나와 비디오일 수도 있죠. 그죠? 첫 번째, 나와 비디오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심각한 상황이죠. 남편이 나와 비디오를 비교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죠? 남편들이 보통 취미생활을 아내보다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도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 보통 예시를 영화가 많아요. 나도 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지만 남편도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비디오 보는 것과 내가 비디오 보는 것 사이를 비교할 수는 있죠. 이게 아주 요거는 취미생활도 같고, 그쵸? 취미생활도 같으니까 이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죠? 남편이 영화를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 잃어버리면 사과와 귤을 합쳐서 2개일 수도 있고요. 사과 각각 2개, 귤 2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 2개다 이런 뜻을 넣어주는가, 사과와 귤 합쳐서 2개 이렇게 하든가. 그죠? 이런 뜻을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라는 뜻이 정말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4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중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의, 뜻이 겹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판매원이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판매원이 웃은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들어오는 손님이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판매원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한 걸 수도 있고, 판매원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웃으면서라는 것이 판매원에게 할 수도 있고,
손님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술어가 중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웃으면서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가 중요하죠. 판매어는 들어오면서 웃는 손님에게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바꿔놔야 좋습니다. 또는 웃으며 그 판매어는 웃으며 웃으면서 그 판매어는 뭐죠? 그래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들어오는 손님에게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판매어는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웃으면서를 뒤로 옮기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이 어머니의 사진이 소유가요 세 가지 의미가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어머니가 직접 찍은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어머니가 찍은 사진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짝이 아니고 찍은 사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머니를 찍은 사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세 번째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됩니다. 어머니가 찍은 사진, 어머니가 직접 카메라로 찍은 사진,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소유한 사진 이런 것들도 중의적 의미가 세 개나 튀어나와요. 어머니의 사진 이래 버리면 우리 근데 보통 많이 쓰죠, 그죠? 보통 뭘로 알아듣시나요? 어머니의 사진? 이제 어머니를 찍은 사진으로 보통 많이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그다음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감기약을 먹이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먹이셨다.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동생에게 약을 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간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접은 뭐냐면 동생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약 먹어. 그래서 동생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명령이 될 수 있고 직접 명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사동사라 그래요. 먹이다. 아까 나왔죠. 시키다. 소개시켜줄게. 뭐 이런 것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봐두시면 되겠고.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중의모를 지나가 볼게요. 중의모를 지나가시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뭐냐면 결코, 별로, 그다지, 여간 이런 거 나오면 뒤에 반드시 부정어, 즉 뭐예요? 없다 또는 아니다 이런 단어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부정어. 그래서 뭐 너 돈 좀 있니? 별로 없어. 그죠? 돈 좀 있니? 결코 없어. 결코는 좀 없네요. 그 다음에 그는 여간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는 그다지 성격이 좋지 않다. 그죠?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오죠. 다 부정어가 뒤에 나와있습니다. 결코, 별로 이런 것들. 그 다음 비록은 일지라도 이런 단어랑 꼭 합쳐져야 됩니다. 호응이라는 게 뭐냐면 호응이라는 게 앞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없다나 아니다 꼭 나와줘야 되는 거고 앞에 비록이 나왔어요. 그럼 일지라도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한다.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마땅히 해야 된다. 설마 할까? 자, 이건 의문형하고 붙고요. 아마는 일 거야, 일 것이다와 호응하고요. 마치는 같다 이런 거랑 호응하고 과연 했구나 이 감탄사와 호응하고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부정어 호응을 많이 물어보고요. 부정어 호응을 많이 물어보고 아마도 가끔 씁니다. 아마 일 거야.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반드시를 하나 넣어드릴게요. 반드시도 사실은 해야 한다와 붙어서 나옵니다. must 그죠? must 영어의 must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가봅시다. 다음을 가시면 자 동사의 호응이 있습니다. 동사의 호응. 동사의 호응은 시간. 그다음에 아까 시키는 거 사동, 그다음에 피동, 그다음에 높임법, 존칭과 관련된 것들을 동사의 호응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호응은 뭐냐면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12시가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마치고 난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넘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넘었다. 그죠? 공부를 마치고 나니 12시가 넘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
그다음에 내가 요즘 살고 있는 동네는 예전에는 농촌이던 곳이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과거가 두 개나 들어와 있어요. 농촌이던 곳이었다라 하지 말고 농촌이던 곳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선생님께서 지훈이로 하여금 책을 읽었다가 아니고 읽게 하셨다. 아까 사동의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읽게 하셨다. 또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시자를 넣어가지고 읽히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높임도 안 맞죠. 책을 읽었다가 아니고 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쉬었다도 들어가 주는 게 있습니다. 읽히다라는 사동사를 씁니다. 읽히다, 입히다 이런 단어들 있죠. 먹이다 이런 단어들 이런 걸 사동사라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는 수중에 돈이 계시죠? 여기도 틀렸죠. 할아버지께서는 깨서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주체 높임에서는 깨서를 꼭 써줘야 되고요. 돈이 계시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죠. 계시죠 그러면 돈을 직접 높이는 거니까 안 되고 있으시죠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여긴 잘했네요. 그죠? 귀가 참 밝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밝아요가 귀를 간접적으로 높여서 사실은 할아버지를 높여주게 됩니다. 귀가 참 밝으세요, 밝으셔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응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제, 그 다음에 아까 사동, 그 다음에 피동, 피동은 잘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존칭, 피동은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쉬워서 그런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사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동. 그 다음에 아까 높임법, 그죠? 할아버지께서는 높임법. 그 다음에 할아버지 큰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신답니다. 여기는 이따가 높임법에서 보도록 할게요. 도착한답니다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압존법이라는 게 쓰였어요. 압존법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틀렸죠.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서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는. 내가 비서에게 시켜서 친구를 소개 한 명 하라고 할게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시켜줄게는 안 되고요. 사동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자, 높임법 한번 보겠습니다. 높임법에서 자, 우리가 문장의 구조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주성분이 주어가 있고요. 자, 주어는 뭐 가지고 찾습니까? 서술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찾습니다. 서술어를 한 사람이 주어예요. 요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목적어나 보어는 서술어의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먹는 게 누가 먹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먹고 있는데 뭘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부르니까 부른 게 뭐가 부르죠?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주어는 누구예요? 배가 부른 겁니다. 배가. 그럼 이 전체 배가 부르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배가 부른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를 찾으실 때. 물론 이렇게까지 시험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기준으로 주어 찾는다. 되었어요. 누가 되었어요? 내가 된 거죠. 내가 뭐가 되었어요? 선생이 되었다. 이거를 보호라 그럽니다. 보호. 보충하는 말. 내가 되긴 됐는데 뭐가 됐냐. 이 보호라는 건 뭐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가 됐냐. 그래서 주어를 보충하는 말. 그래서 이 보호는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 그 다음에 학생이가 보호가 됩니다. 내가 아니긴 아닌데 뭐가 아니냐. 그래서 보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가시면 이제 주체 높임법이라는 게 나와요. 주체 높임법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를 높인다 이 말입니다. 주어를 높여줘라 이 말입니다. 주어가 나보다 높아요.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죠. 보통 이제 화자라 그러는데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보통이 아니고 보통 말을 하면 나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아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서술을 할 때? 말할 때? 그가 말했다. 그건 인용이 되고요. 나가 말하죠. 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보다 높아요. 그럼 주체 높임을 써준대. 주체 높임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서술어에다 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높임을 나타내는 명사라든가 진지, 연세, 그 다음에 동사인 계시다, 가시다, 드시다 또는 조사, 깨서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깨서를 꼭 써줘야 돼요. 아버지 깨서. 그죠? 조사 대신에 깨서를 꼭 써주고. 가다라고 하는,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 가시려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자,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건 아까 간접 높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가는 게 누구냐? 아버지가 가시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죠.
나 여기는 밝으신 게 누구냐? 할아버지가 밝으신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번쩍번쩍 대머리에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고 귀가 밝은 겁니다. 근데 귀를 높인 것이 결국엔 누굴 높여요? 할아버지를 높이니까 한번 쳐서 들어가죠. 그래서 간접 높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자, 되셨나요? 자, 되셨죠? 네, 이런 것도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 들어가겠습니다. 객체 높임법. 일반적인 표현에서 객체 높임으로 바꾸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건 누가 했죠? 내가 했습니다. 이건 주체가 나고요. 주어가 나죠. 내가 데리고 갔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동생입니다. 동생은 나보다 낫죠?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없어요. 동생은 나보다 내가 더 높은데 뭐하러 높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높죠? 이 대상인 아버지가 높을 때는 데리고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모시고.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는 친구에게를 안 쓰고 여기는 선생님께로 씁니다. 이렇게 높여줘야 됩니다. 선생님께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주다라고 안 하고 아까 높임 용어로 쓴다 그랬죠?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의 어휘 중에는 드리다, 주다라고 안 하고 드리다, 올리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묻다라고 안 하고 여쭙다, 그 다음에 보다라고 안 하고 뵙다, 아련하다, 그 다음에 데리고 가다 안 하고 모시고 가다 이렇게 씁니다. 모시다. 조사는 깨를 써주는 게 맞다. 에게 대신에 깨를 써줘라. 이런 것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주체 높임의 사용이 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아까 그 시험에 그 문제풀이 아니 문제가 아니고 종합형을 보실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좀 뒤에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종합형 보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주체 높임의 사용은 뭐냐면 계시다 그래 버리면 말씀을 직접 높인 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고요. 있으시다 이것이 교장 선생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높여드리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계시다는 말하는 일을 직접 높일 때 쓴다. 이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압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압존법.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 주체가 말하는 일보다 높더라도, 자, 그러니까 주어죠, 주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높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높아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듣는 이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이보다. 듣는 이가 누구세요? 자, 듣는 이가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낮춰버립니다. 이게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낮추는 압존법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이러면 틀려요, 이것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자, 되셨나요? 압존법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제, 제가 시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과거 시제는 at이나 ot을 넣어주면 되죠.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의 겨울밤은 정말 포근하게 느껴졌었다. ot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과거형이라 그러는데 ot을 쓸 수도 있고요.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는을 씁니다. 읽는다. 아버지는 요즘 매우 바쁘시다. 여기는 안 써도 현재형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형용사일 경우는 안 씁니다. 형용사일 경우는 안 쓴다. 그래서 이건 현재형.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들을 다 드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는 get을 씁니다. get. 또는 뭐뭐 할 것이다를 씁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기타를 볼게요. 기타를 자, 수컷을 이루는 말은 수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숙공, 숙항아지, 수컷, 수평. 옛날에 시험에 나와서 너무 어려워하셨던 게 수소예요. 수소. 너무 이상하시죠? 발음은 수소로 발음이 납니다. 수소. 수소라고 발음은 게 발음은 수소라고 하는 게 맞는데 표기는 수소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누구냐면 양하고 쥐하고 염소하고 용입니다. 순용. 자, 용도 예외가 됐어요. 그래서 양, 쥐, 염소, 용은 예외다. 그래서 숫이라고 씁니다. 쟤네만. 이상하죠.
희한하게 쟤는 왜 할 거면 그냥 다 해놓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수지 이러면 예, 수지가 생각나나 봐요. 수지가 수지 그죠? 예. 아, 이 깨알 같은 개그에 정말 예.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그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어근이나 원형을 그대로 밝혀야 된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더욱에다가 이가 붙으면 곰곰이, 오뚜기, 일찍이, 해주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해서 되게 중요한데 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 대로 정답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불과 나비를 더했어요. 불나비. 불에 뛰어드는 나비를 더해서 분나비라고 부릅니다. 분나비. 달다리는 다다리. 여기가 지금 탈락돼 있죠. 리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돼 있다 그러냐면 변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형. 형태가 바뀌었죠. 원형에서 변형된 것을 얘기합니다. 말소를 마소라고 그럽니다. 마소. 이게 떨어져 나왔죠. 바느질을 바늘질인데 바느질이라고 합니다. 솔방울이 열리는 나무를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애들이 보면 학생들도 가르쳐 보면 이제 소나무 그러면 소 플러스 나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소가 열리는 나무인가요? 이 나무라는 건 앞에 열매거든요. 이게 소가 열매가 아니죠. 어떤 나무에 소가 열립니까? 그 나무 굉장한 나무죠, 그죠? 네, 그 축양 산업에, 그죠? 네,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나무입니다. 소가 열리는 나무는. 네, 부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고기 먹는 집에서 이제 불 뜨는 삽이 있어요. 이제 불을 이렇게 떠오는 쇠로 된 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삽이라고 합니다. 부삽. 쌀전, 싸전. 그 다음에 기술자를 일컬을 때는 장이라고 합니다. 장. 그러니까 요거 쉽게 외우시려면 장인 있죠. 장인. 그쵸? 장인. 장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장이, 유기장이, 그 다음에 버릇을 일컬을 때는, 그러니까 기술자일 때는 장인을 쓰고요. 버릇을 일컬을 때는 쟁이로 합니다. 욕쟁이, 심수쟁이 이런. 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자,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찾아라. 이렇게 됐으면, 너 선생님 빨리 오시래. 누가 오셔요? 너가? 얘가? 이건 안 되죠. 정확한 문장입니다. 문제 잘 읽으시고.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맞죠? 가르쳐가 아니고 가르쳐 주세요가 맞습니다. 자두와 사고는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그다음에 어제 학교에서 지갑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건 공부한 걸 까먹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아니고 잃어버리다가 맞습니다. 그죠? 발음도 잃어가 맞습니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리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친구를 어제니까 만났습니다가 맞죠? 났습니다. 그죠? 만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줌마 여기 났어요. 이게 아니고 만났습니다. 이게 맞고요.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가 아니고 있겠습니까가 맞죠? 습니까? 웃기죠? 설마 제가 아까 호응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응. 자, 이 사과는 가격이 저렴하십니까? 요즘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는 분들도 있어서 저렴하신 게 아니고 저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형으로서. 자, 사람한테 못 쓴다 그랬죠? 서자 쓴다 그랬습니다. 4번 정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 하나 더 잡아요. 동생이 춤과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면요, 불렀다에 둘 다 걸립니다. 춤을 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은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정확한 문장 찾아야겠습니까?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건 맞다 그랬죠.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삼가하다는 단어가 없고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삼가는 아주 같은 부사와 똑같다 그랬죠. 노란 우산을 들고 있는 게 지금 친구인지 언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다 된다 그랬죠. 친구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둘이 같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하신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거. 나는 결코가 나오면 뒤에 뭐죠? 부정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공하지? 나는 결국 성공할 수 없어. 뭐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중국은 인구와 땅덩이가 크다 그랬으니까 크다가 둘 다 걸리죠. 인구가 어떻게 클 수 있나요? 인구는 많죠. 인구는 많고 땅덩이는 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으로 날아가다는 맞습니다. 날다와 가다를 합쳐서 날아가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이렇게 됐고. 자, 할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시자를 넣어줘야 되죠. 하시었습니다가 맞습니다. 하시었습니다. 그쵸? 네. 이거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아까 겹치는 거.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감기 안 걸리니까 자, 뭘 빼셔야 돼요? 자주 환기해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환기하고 겹치니까 하나를 빼줘야죠. 환기는 공기를 바꿔주다 이런 의미니까 공기가 두 번 나옵니다. 의미가 중복되지 않은 명확한 문제가 뭐냐. 남편은 나와 영화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두 가지 의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나는 사과 1개, 귤 2개. 그럼 정확하게 3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는 2번이 되겠고요. 사과와 귤 2개 이러면은 4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의 집에 갔더니 손님이 다 오지 않았다. 다 오지 않았다는 첫 번째 뭐예요? 일부가 오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전부 다 오지 않았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와 전부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게 되고요. 상냥한 게 그녀인지 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됩니다. 의미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호응.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이건 괜찮죠. 자, 어제는 과거 나왔으니까 갔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부모님을 데리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모시고 군양에 다녔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마셨다가 우유에도 걸리고 어디에도 걸려요? 빵에도 걸리죠. 빵은 어떻게 마십니까?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만 정답. 32번 높임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 할머니 과일 좀 먹을래요? 이런 이게 버릇없는 안 되죠. 드실래요가 맞습니다. 그죠?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영희야 선생님이 빨리 선생님이도 틀렸죠. 선생님께서 꼭 써줘야 돼요. 오라고 하셔가 맞다 그랬죠. 오라고 하셔. 이런 게 맞다 그랬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은 있으시다. 맞죠? 계시다 그러면 틀리고 있으시다 하면 맞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3번. 그 다음에 철수는 어머니에게 책을 갖다 준 게 아니고 드렸다 이래야 되죠. 드렸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마당에 계신데 이게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다가 학생들이 제법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뭐냐면 자 객체를 높였다 이 말은 자 계시다의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자 계신 건 누가 계시죠? 할아버지죠. 이건 무슨 높임이요? 주체 높임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 할머니 시장에 가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가셨어요. 이것도 역시 주체 높임이 됩니다. 자 주무신 거 누가 주무셔요? 할머니께서 주무시죠. 이것도 역시 주체 높임이 됩니다. 그럼 여쭈었어요. 누가 여쭈었죠? 내가 여쭈었죠. 내가 누구에게? 할아버지께 여쭈었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객체가 됩니다. 상대방이 됩니다. 나의 상대방.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은 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객체를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 찾을 때 뭘로 찾으라고요? 주어는 뭘로? 주어냐 목적어냐는 뭘로 찾는다 그랬죠? 그렇죠? 서술어 기준으로. 그래서 서술어 기준으로 찾아서 들어가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단어 형성법을 보겠습니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 형성법 파트를 문제를 풀 때 어근과 접사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일어가 뭐냐, 파생어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파생어는 접사가 있다는 거죠. 그쵸? 파생어는 접사가 있는데 합성어에는 어근과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도 어근은 있어요. 그럼 다른 게 뭐예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달라지는 건 접사의 유무죠. 접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접사가 있으면 무조건 파생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접사가 있으면 뭐라고요? 파생어. 아, 접사 있으면 파생어.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사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쵸?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접사만 찾으면 파생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다. 그럼 접사만 찾을 줄 알면 되잖아요. 그쵸? 접사가 뭐예요? 말의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붙였다 이 말인데 의미를 한정시킨다. 혼자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햅쌀이라는 게 있죠. 햅쌀. 자, 쌀에다가 쌀로는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자, 쌀입니다. 쌀. 쌀이 있으면 쌀은 2010년, 11년, 12년, 13년 그리고 14년산이 있겠죠. 그죠? 이 중에 햅이 붙으면요. 햅이라는 단어는 붙으면 2014년만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쌀이라는 단어를 가려버리면 햅만 남게 됩니다. 잘라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잘라내면요. 햅만 가지고 2014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지우면 2014라는 의미는 햅 자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햅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접사죠. 접사.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근은 말의 중심이니까 혼자 쓸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혼자 쓸 수도 있고 물론 그 자체적으로 의미 갖고 있다. 이게 혼자 쓸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로 보시면은 더 중요한 의미는 자체 발광이 아니죠. 자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의미. 얘는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어근에 접사는 붙어야 산다 이 말이죠. 어근에 붙어야 의미가 발생됩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지 않으면 의미가 발생되질 않아요. 아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맨날 뭐 이렇게 접사는 뭐야 라고 설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로는 어근이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얘기는 뜻이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뜻이 하나밖에 없는 거. 잘라낼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다시 보셔서 이제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단위로는 뭐 하늘 같은 거죠. 하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를 수 있나요? 하와 늘로 잘라요? 그럼 하와 늘이에요? 안 되죠? 네, 의미가 전혀 사라져 버리죠. 어머니도 보세요. 어머니도 자를 수 있나요? 가끔 애들 보면 어머니를 잘라 쓴다는 게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어머니를 뭐라고 보냐면 오머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농담이긴 합니다만 이러면 애들이 막 학생들이 보면 어머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엄마는 나의 머니야 막 이런 애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엄마는 나에게 돈 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사실 엄마가 이제 물론 이제 사랑하시니까 돈을 주기도 하지만 엄마는 돈이 아니죠. 그죠? 엄마는 나에게 돈이 아닙니다. 내가 참 잘 지켜드려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그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머니로만 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유명한 뭐 가수들의 노래 중에 막 등골 브레이커?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자식들이.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아무튼, 어머니로 자를 수 없는 것을 단일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해두시면 아시겠죠? 실질적인 거 봅시다. 합성어와 파생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보시면 36번째 같은 경우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됐어요. 잘라보세요. 핵감자, 그 다음에 보슬비는 보슬비, 단풍, 잎, 쟁반 이렇게 잘랐죠. 그 다음에 접사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핵감자는 뭐죠? 자, 감자를 지으면 햇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없죠. 햇은 접사입니다. 자, 보슬비는요. 보슬 의미 있죠. 비 의미 있죠. 단풍 의미 있죠. 잎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쟁반 의미 있죠. 자, 그러니 1번만 파생어고 나머지는 뭐다?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단어의 구조가 합성어인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잘라야 돼요. 풋, 헛, 군, 유와 리를 자르다니. 유리창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풋은 고추를 지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추를 지우고 나니까
비우는 건가요? 이게 접사죠. 군 접사죠. 헛 접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셋 다 파생어고 유리는 창을 지워도 창은 유리를 지워도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합성어죠. 어근과 뭐라 그랬죠? 뜻을 갖고 있는 걸 어근과 어근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가봅시다. 파생어에 해당하는 단어 뭐 쉽죠. 이제부터는 풋 오케이 1번 감나무 밥그릇 순수리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단어 구조가 합성어인 거 웃음은 웃다에다가 음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논길 노래는 단일어죠. 노하고 레가 아니고 단일어죠. 무덤은요. 이거 좀 어려우실 텐데 무덤은 묻다에다가 묻다 있죠. 묻었어요. 묻는 엄이란 뜻입니다. 엄은 이렇게 언덕 이런 것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묻은 곳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웃음은요. 웃다에다 붙여놓은 거죠. 이거 둘은 파생어로 봅니다. 여기서 지금 합성어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죠. 2번. 얘는 단일어, 얘가 합성어.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끝났네요. 문제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았죠. 그죠? 그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몇 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혹시 44번 문제 보시면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44번 문제에서는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그 숫소가 나왔는데 이거 헷갈려요. 숫소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수컷을 낳을 때는 수만 씁니다. 수. 그래서 수소가 맞습니다. 수컷을 낳을 때는 수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소는 틀렸습니다. 숫소는 틀린 표현. 수소가 맞는 표현. 자, 진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총정리 잘 해가고 계신가요? 문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다음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